1130km의 대장정. 예정대로라면 약 50일.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25km씩을 걸어야 남극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선인 위도 80도 근처는 날씨가 조금 덜 추운 대신 경사가 가팔라 난코스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봤을 때는 경사가 없는 평지를 걷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완만한 경사면이 있는 스키장 슬로프 같은 코스를 끊임없이 걸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식량이나 연료 등 50일치 소모품이 그대로 실려있는 썰매의 무게입니다. 113kg의 썰매를 끌며 경사면을 올라가야 하는 초반 난코스는 남극점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극한의 시기로 분류되곤 합니다. 무지원 단독 원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등의 문제가 닥쳤을 때도 짐을 나눠지거나 운행 계획을 나눠 세워줄 동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위도 80도에서 90도 남극점에 이르기까지 날씨와 부상 등으로 인한 여러 변수들을 영미 씨는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을지 계획을 짜고 스스로 몸 상태를 체크하며 차질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 이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 일이 남극에선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8시간이 넘게 추위 속에서 걷고 난 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지만 마냥 쉴 수는 없습니다. 남극은 지금 1년 중 가장 따뜻하다고 할 수 있는 여름. 남극의 여름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밤이 돼도 어둠이 내려앉지 않는 백야 기간입니다. 하루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11월부터 2월까지. 원정 역시 그나마 따뜻한 여름 기간에만 허락됩니다. 운행 중 몸에서 발생한 열기가 그대로 얼음이 되는 이것이 남극의 여름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원정 초반 난코스가 꽤나 버거운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더딘 운행 속도와 예상치 못했던 자잘한 사고들까지. 가장 힘든 건 이 크고 작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리가 없다는 건 아닐까. 그땐 달랐습니다. 영미 씨에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가 참 많았습니다. 히말라야 14좌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까지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대장이 이끌던 원정대. 영미 씨는 원정대의 막내였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그 시절 박영석 원정대의 목표는 하나.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한국인만의 길, 코리안 루트를 개척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몇 해째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코리안 루트 개척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박영석 원정대. 세계 3대 남벽인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새 길을 낸다는 건 당연히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원들의 목숨을 건 도전은 3년 만에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한국인의 길이 완성된 겁니다. 에베레스트 남서벽의 코리안 루트는 죽은 동료에게 바친 선물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박영석 원정대는 코리안 루트 개척에 처음 나섰던 지난 2007년 오희준, 이현조 2명의 대원을 잃었습니다. 등정 마무리 대원으로 투입돼 정상으로 향하는 빙벽에 로프를 깔며
신루트를 개척하던 두 사람. 하지만 성공을 코앞에 둔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도전. 산악인의 숙명을 조금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영미 씨는 또 한 명의 동료를 잃게 됩니다. 남극점으로 다가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꼭 화이트아웃 현상이 아니라도 이정표를 삼을 만한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을 나침반에 의지한 채 전진한다는 건 체력과 정신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상황. 더운 물로 겨우 몸을 녹이고 얼음덩어리 같은 간식을 씹어 삼키고 숨쉬는 것 하나마저도 살을 내는 고통스러운 도전의 일부입니다. 새하얀 세상 한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던진 영미씨. 남극으로 떠나기 5개월 전, 영미씨는 네팔로 향했습니다. 신이 허락한 자만이 오를 수 있다는 이곳 안나푸르나 중턱에 영미씨의 오랜 벗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안나푸르나 남벽을 오르다 실종된 세 사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세 사람은 여전히 이 산, 차가운 크레바스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좋네. 가족 같은 동료들을 빼앗아간 산.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세 번의 비극. 비극 끝에서 영미 씨는 동료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을 맞닥뜨립니다. 2006년 우리나라 여성 중 5번째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곽정희 씨. 그녀 역시 산악인의 숙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극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이 찾은 답은 다시 산이었습니다. 남극점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끝없이 떨어지고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하늘도 땅도 온통 하얀색이라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던 화이트아웃.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니 끝내 거치지 않을 것 같은 구름도 언젠간 거치고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눈보라도 어느샌가 멈췄습니다. 실패하거나 후퇴하거나 쓸쓸히 죽는다 해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며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는 세상. 몰아치는 눈보라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 우린 그 현상을 화이트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화이트아웃. 그리고 화이트아웃은 때로 눈 한 점 날리지 않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도 예고 없이 우릴 찾아오곤 합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지만 모든 것이 현실인, 그래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 여전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오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황량한 설원을 누비는 영미 씨. 28살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7대6 최고봉 등반에 성공한 영미 씨는 어느덧 24년차 중견 산악인이 됐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자 새로운 목적지는 남위 90도, 지구의 최남단, 남극점입니다. 한국에선 봄 내음이 물씬 풍기던 2022년 3월, 영미 씨는 남극과 기후 상황이 최대한 비슷한 노르웨이 핀세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텐트를 치고 밥을 짓고 일정량의 식사를 해치우는 모든 것이 일종의 모의 훈련인 셈입니다. 마치 드넓은 설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매서운 추위로 인해 물결 모양이 그대로 얼어붙은 러시아 아무르강. 누구도 찾지 않는 혹한의 아무르강은 남극의 특이 기후가 만들어낸 사스투르기와 지형이 비슷해 모의 실전 훈련의 제격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나무 한 그루도 살지 못하는 그 무자비한 대륙 한가운데에 홀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영미 씨. 영미 씨는 왜 혼자 남극에 가려는 걸까? 영미 씨는 사실 누구보다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이 영미 씨에게 선물한 첫 번째 인연, 춘영 씨.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20여 년 전 대학교 산악 동아리에 지원한 단 둘뿐인 여자 신입생이었습니다. 산의 모든 인생을 건 친구가 춘영 씨는 조금 걱정됩니다. 산과 함께한 24년. 그녀의 곁에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혼자서 도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라도 가야 하는 곳. 영미 씨에게 남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극점 원정을 계획한 영미 씨는 지난 2017년 시베리아 대륙 위 바이칼 호수를 횡단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썰매에 한 달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90kg의 짐을 싣고 무려 723km를 걸어야 했던 영미 씨. 남극점 원정의 약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코스이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짐을 나눠줄 동료가 없는 외로운 도전. 그래서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도전이지만 영미 씨 역시 자연의 혹독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평균 기온 영하 30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체감온도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시시때때로 화이트아웃이 찾아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수시로 그녀를 찾아올 겁니다. 그 외롭고 고된 길을 나서야만 하는 운명이란 대체 뭘까? 혹한의 날씨를 미리 경험해보기 위해 택한 러시아 훈련. 남극보다는 훈훈할 이곳의 추위도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떠난 자리엔 사나운 바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산에 다니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시던 부모님께 늘 행선지만 통보하고 도망치듯 산으로 떠났던 영미 씨.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산이 좋아 산만 쫓아다니던 24년. 영미 씨는 중견 산악인이 됐고 그 사이 부모님은 참 많이도 늙으셨습니다.
홀로 1130km의 얼음 대륙을 걸어야 하는 긴 여정에 영미 씨는 나름의 방식으로 동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정 출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 요리를 동결 건조해 짐의 무게는 줄이면서도 하루 5000kcal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량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남극 원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남극 대륙에 발을 딛기 위해 칠레 푼타아레나스에서 마지막 채비에 나선 영미 씨. 운행 중간에 외부에서 물자를 공급받지 않는 무지원 단독 원정을 택한 영미 씨는 약 50일간 본인이 먹고 자고 입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짐을 썰매에 싣고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셀프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까지 썰매에는 무려 113kg의 짐이 실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육중한 썰매를 끌고 50일간 남극점까지 걸어가게 될 영미 씨. 남극점 원정을 주관하는 항공사에서는 영미 씨가 사고 없이 무지원 단독 원정을 할 역량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1인당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원정비를 항공사에 지불하고도 까다로운 자격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 남극점 원정. 다수의 고산 등반 경험을 입증하고 숱한 전지훈련 결과를 통보한 끝에 마침내 그녀에게 남극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미 씨는 완전한 단독 원정을 인정받기 위해 제작진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혼자라는 선택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변수일 겁니다. 황량한 대륙, 그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는 건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자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 스스로를 황량한 대륙에 홀로 던져 넣으려는 그녀가 사실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극한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그곳에서 영미 씨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흰색과 검은색, 단 두 가지 색으로만 이뤄진 세상. 그 단순함이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자아내는 이곳, 남극. 이 고귀한 땅 위에 그녀가 도전의 첫 발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2022년 11월 27일, 영미 씨가 운명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아마도 이 길 위에서 인간의 극한을 시험받게 될 영미 씨. 자신의 그림자와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함께하는 이 외롭고도 위대한 도전을 영미 씨는 결국 시작하고 말았습니다.